충격 김병찬, 전 재산 날린 400억 사기 사건 전말, 고속터미널 사업의 진실, 인생 역전의 아나운서 김병찬, 400억 비극과 숨겨진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채널 성창힐 TV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 믿음직한 아나운서 김병찬 씨의 가슴 아픈 이야기, 그 속에 숨겨진 인생의 깊은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잘 나가던 아나운서가 왜 갑자기 방송에서 사라졌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그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4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과 친한 사람에게 당한 뼈아픈 배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1990년 KBS 17기 공채 아나운서로 화려하게 데뷔한 김병찬 씨. 그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안방을 사로잡았고 푸근하고 정감 넘치는 진행으로 온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주말 아침 저녁을 책임지던 그의 얼굴은 늘 활기찼고 많은 이들이 그의 목소리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탄탄대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알 수 없는 법, 그에게도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에게서 말이죠. 김병찬 씨는 가족을 맡겨도 될 정도로 친한 선배가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선배가 바로 그의 인생을 뒤흔든 청주 고속터미널 인수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방송 활동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김병찬 씨는 그 선배의 말을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수억 원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형만 믿고 흔쾌히 돈을 빌려줬다는 그의 말에서 순수했던 믿음과 신뢰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업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믿었던 선배는 사업에 전념하기는커녕 빌려간 돈을 엉뚱한 곳에 썼습니다. 김병찬 씨는 상황이 악화될수록 더 깊이 발을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이 점점 수렁에 빠지고 그 사람이 제대로 사업을 안 하고 돈을 다른 곳에 썼다는 그의 고백은 당시 그가 느꼈을 배신감과 절망감을 짐작하게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집까지 팔아다가 넣었다고 하니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의 보금자리마저 담보로 잡힐 만큼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결국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연예인이라고 사업을 저지르면 큰일 나겠다. 전념해야겠다. 방송 활동을 접고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사업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김병찬 씨는 대표이사까지 맡았던 이 사업은 은행에서 빌린 돈만 무려 400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 금액 앞에서 그는 프리랜서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나가던 아나운서가 갑자기 방송가를 떠난 충격적인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어깨에 지워진 400억 원이라는 무게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400억 원, 평범한 사람에게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빚. 그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었고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은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아보신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을 텐데요. 김병찬 씨의 고통은 그보다 몇 백 배는 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절망 끝에서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청주 우민재단의 장덕수 회장님이 그 사업을 인수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김병찬 씨는 그분이 사업을 인수해 준 덕분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맡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그에게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장덕수 회장님은 단순히 사업을 인수한 것을 넘어 정말 힘들게 우여곡절 끝에 그 사업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무려 7천억 원짜리 프로젝트, 이번에 현대화 사업으로 준공 허가까지 났다고 하니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성공입니다. 김병찬 씨는 그 성공을 보면서도 자신이 투자했던 돈은 사실상 포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위기로 자본이 잠식된 회사를 맡아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기에 권리를 요구할 수 없었다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김병찬 씨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바로 경제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나중에 경제교육을 부모가 안 시키면 어른이 돼서 저처럼 사기꾼한테 가서 비싼 돈을 내고 경제교육을 받는다며 뼈아픈 경고를 날렸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뿐만 아니라 돈을 지키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온몸으로 깨달은 그의 말이기에 더욱 와 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는 돈교육, 경제교육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돈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싸우는 법인데 왜 학교교육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속적이고 탐욕과 연결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교육에서도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큰 돈을 빌려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병찬 아나운서가 사전에 경제교육 관련 지식을 충분히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사기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우리에게 단순히 사기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닌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창일TV 구독자 여러분,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길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병찬 씨의 이야기처럼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 그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김병찬 아나운서는 1963년 2월생 62세입니다. 그는 청주고등학교, 충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방송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취미는 독서와 명상이며 어릴 적부터 부침성이 좋고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으며 재치 있는 언변은 그의 타고난 특기입니다. 1990년 KBS 공채 17기 아나운서로 데뷔하여 가요 톱10,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연예가 중계, 사랑의 리퀘스트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의 MC로 활약했으며 2006년 KBS를 퇴사한 이후로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병찬 아나운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